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하죠. 그래서 진료를 해보면 수면이 부적절해서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면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또 한 권의 괜찮은 책을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책은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정보를 찾던 중에 만나게 된 책인데요. 책 속에는 괜찮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자, 우리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죠?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죠? 세상사도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건강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건강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치유현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적적인 치유현상을 여러 건 만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동창 중에 뇌 종양이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수술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전도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가서 아주 기도를 독실하게 하고 그 종양이 없어졌다네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기도의 힘을 믿고 본인이 또 신학대학을 가서 전도사가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의학적으로 설명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가사의나 기적 이런 말을 붙이는데요. 그런 치유현상이 실제로 분명히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이런 걸 보면 마음과 몸이 분명히 굉장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마음과 몸은. 근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기적이라든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한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플라시보와 노시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플라시보,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용어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효과냐 하면 긍정적인 믿음, 그죠? 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인데요. 이 플라시보 효과는 다른 말로 하면 위약 효과입니다. 위약. 이 위자가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약으로 인한 효과.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진짜 약을 주다가 그것을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으로 대체를 했는데도 진짜 약과 같은 그런 유사한 효과가 나는 거죠. 효과가 없는 가짜 약에도 그에 상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믿음이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좋아질 거야 라든가 증상이 없어질 거야 라든가 호전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효과가 나는 겁니다. 믿음, 그죠? 이에 반해서 정반대되는 용어입니다. 노시보. 이 효과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 약이나 어떤 처치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서 오히려 진짜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이나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전혀 나지 않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도 겪는데요. 왜 한약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에이, 이 약 먹고 낫겠어? 뭐 이런 치료받고 내가 낫겠어? 이렇게 불신해 버리시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효과가 실제로 안 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보면 사실은 의사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노시보 효과도 많이 겪는데 흔히 쓰이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 자, 믿음, 그죠? 믿음이, 그죠? 믿음에 의해서 분명히 뭔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믿음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 보면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이런 내용이 준대요.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성향의 사람,
그죠? 베타적인 성향의 사람이 좀 친화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잘 믿고 수용적이고 친절한 사람에 비해서 관상동맥 심장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5배나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 성향이 건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재밌는데요. 젊은 뇌를 유지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뇌는 뭔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면 거기서 뭐 계속 신경세포가 사라지고 약화되고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만 않고요. 이 뇌도 주요 원인이 그죠? 쇠퇴되고 약화되는 원인이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한 거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의 약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관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뇌는 이렇게 굳어진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경험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그죠? 어른이 자기의 뇌를 운동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고 신경세포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플라시보 효과를 보면 분명히 믿음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중간이 어떤 과정인지 사실 예전에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 뇌를 촬영하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짜약인데도 진짜 약으로 믿으니까 진짜 약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뇌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화학 반응도 나타납니다. 믿음만으로. 이 믿음만으로 이 실제 화학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효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플라시보나 노시보를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이 믿음에는 좀 약냄새가 독하거나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난다거나 정말 괜찮은 이름이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그 애기들한테 그 우리가 데일밴드 속칭 그죠? 밴드 에이드라고 붙이죠.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 밴드 에이드가 분명한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죠? 더 기대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플라시보 효과는 약에만 한정된 그 경우가 아닙니다. 위약해서 약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가짜 수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죠? 요거 미국의 실제 사례인데요. 속가슴 동맥 결찰 수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심장 쪽에 어떤 그 동맥을 묶는 수술인데요. 실제로 그걸 묶어서 수술하시는 분하고 그냥 마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절개해서 묶지 않고 그냥 절개만 하고 다시 봉합하고 그죠.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효과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받았다라는 믿음과 기대 효과만으로 수술 진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효과가. 그래서 결국 이 수술이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가짜 수술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믿음만으로 진짜 수술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약뿐만 아니라 수술했어도요. 이만큼 믿음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다음 내용은요. 이 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가소성, 말이 좀 어렵죠. 이 소자는 토우,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인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소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흙으로 만든 인형처럼 주물럭 해서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어떤 다른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걸 가소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이 뇌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뇌를 조사를 해보니까
수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과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연산과 관련된 그런 쪽 뇌가 신경들이 훨씬 많이 확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음악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나 아니면 그 손가락을 많이 쓰는 악기 연주자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뇌의 영역이 더 신경들이 더 활달하게 발전되어 있고 더 성장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택시기사 같은 분들은 이제 길을 잘 찾아야 되니까 공간에 대한 그런 뇌의 영역이 신경들이 더 발달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요. 쓰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자라듯이 계속 이렇게 자라나간다는 거죠, 신경이. 그래서 쓰면 그만큼 신경이 발달하고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배우게 되면 생각까지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경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뇌를 변화시키려면 공부하고 배우면 뇌가 꾸준히 발달을 한다는 거죠. 신경세포가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먼 도이지라는 어떤 의학 박사분은 뇌는 운동하면 자라는 근육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운동을 하면 거기에 근육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면 뇌도 그렇게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근육처럼 신경세포가 더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더 확장시켜서 보면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만나고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생살아가다 보면 우울해질 때도 있고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불평과 관련된 신경들이 더 발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족을 하고 감사하면 그에 대한 신경들이 더 발달할 거고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 그냥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갖고 계시면 그에 관련된 신경들이 더 확장하고 뇌가 그렇게 변화하고 그래서 몸도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그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머릿속에 많이 채울수록 여러분 뇌도 바뀌고 몸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신경 생성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나이와 무관하게 뭔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이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과 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마음의 힘, 믿음, 생각이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사들이나 의료계에서 막 유전자의 어떤 암 유발인자, 무슨 당뇨 유발인자, 이게 유전자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영향은 미미합니다. 실제로 가족력에는 태도, 식습관, 생활 방식이 다 포함되죠. 이 태도라는 건 성격이겠죠. 세상을 대하는 태도니까 성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족력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전자 때문이 아니고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 사고방식 때문에 가족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유전자가 어떤 병을 유발한다면 왜 그 몇백 년 전에는 몇만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암이 지금은 두세 명 중에 한 명이겠습니까? 유전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그 유전자는 계속 내려온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의외로 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미지 힐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미지 힐링. 말 그대로 이미지, 상상이나 생각으로 치료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혀 이런 걸 막 움직이면 당연히 그 뇌 부분은 활성이 되겠죠. 움직이면. 그런데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뇌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건 찍어보면 되니까요. 뇌를, 그죠? 생각만 해도 그 부분이 활성화되더라. 근데 뇌만 활성화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신경이 뇌와 근육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근육도 활성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머릿속으로 피아노 치는 상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피아노를 칠 때 그 손가락을 쓰잖아요. 그 손가락에도 실제 자극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상상만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거 우즈가 골프 치는 걸 보면 그걸 머릿속으로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흉내만 내도 그 골프와 관련된 근육들이 다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말이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이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저자의 말처럼 근육이 활동하는 것을 이미지화하면 실제로 근육이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바디빌더들,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기를 드는, 바벨을 드는 그런 것을 상상하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하면 실제로 그 근육이 커진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직접 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유사하거나 조금 부족하지만 그 정도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로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거울 유런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 이 거울 유런은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사서 지금 몇 달째 읽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읽기도 너무 어려워서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조만간 이 거울 유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 올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미리 알아본 것처럼 이 생각만으로 뇌의 구조도 바꿀 수 있고 생각만으로 실제로 화학물질이 생각만으로 분비돼서 이 DNA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체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그 뇌가 활성화되고 그 부분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이미지 힐링 요법입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물론 적절한, 그죠? 최소한의 스트레스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분명히 몸에 해로운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수용할 것인지는 본인에 의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과도한 스트레스, 뭐 전쟁이라든가 큰 상실 이런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부분은 우리가 자세에 따라서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로 제가 진료를 해보면 굉장히 내성적인 분들이 있죠. 좀 예민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남한테 그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주로 소음인 성향인 분들이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남한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와이프를 보면 그 자매들이 있으면 막 그런 걸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오만 얘기까지 다 합니다. 사실 오만 가지 얘기를 저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다 하고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고민거리나 안 좋은 가정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골 고향마을에 가보면 그렇지만 막 좀 편하게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남이야 어떻든 간에 막 하고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건강한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남 신경 많이 쓰고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뭐 남한테 피해 줄 만큼 함부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안 좋지만 이 감정 표현을 막 화를 내고 막 스트레스 풀고 이거는 좋지 않지만 자기의 현재 상황이나 스트레스에서 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나눈다면 분명히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힐링 요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미지 힐링 요법의 핵심은 뭐냐면
치유 과정을 상상하는 겁니다. 실제인 것처럼 치유 과정을 이미지화해서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린 부위에 신경을 집중하고 그 부분이 낫는다, 치료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된 뇌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그 가상의 어떤 존재를 상상하는 거죠. 이 작가는 미님이라고 하는데 작아진 나, 그러니까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을 씹어서 막 자기 분신을 뱉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작아진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 캐릭터를 상상해서 그 치유 과정을 이미지화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자, 암세포가 있다고 보죠. 암세포가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품 덩어리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뽀로로라든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그 풍선을 이렇게 터트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을 눈덩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녹아내리는, 그래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이미지 힐링요법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는 예를 들자면 염증을 그렇게 된 걸 후춧가루로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 청소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청소기 잘 돌리게 생겼죠. 최신 청소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막 진공 청소기로 빨아서 밖에 버리는, 그죠? 집 밖에 있는, 몸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어오른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왠지 좀 차가워 보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죠. 엘사. 그 엘사를 불러서 이 아주 시원한 얼음물로 이렇게 식힌다거나 아니면 냉각수로 씻어내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례 케이스에 보면 이 이미지로 뼈를, 그죠? 뼈를 누가 와서 이렇게 막 우리가 그 기둥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상상을 해서 뼈가 이렇게 자라난 분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만약에 무릎이 관절이 안 좋고 안에 연골이 없다면 거기에 연골을 만드는 그런 상상을 하셔도 되고, 어떤 것도 이미지화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꾸미면 됩니다. 그죠? 그럼 사마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마귀를 머릿속에서 어떤 그 캐릭터가 오거나 아니면 뭐 토끼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막 갉아 먹어서 몸 밖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걸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돈은 안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이나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계속 그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미지 힐링 요법입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책 속에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성공 사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믿는다면 이 요법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확신의 힘. 저도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좋아질 겁니다 하면은 심지어는 안 나아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물론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니까 침 맞으러 오시는 거겠죠.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습관인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말이 내 귀로 들어가고 그런 뇌 활성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되고 있다, 낫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확신에 가까운 말을 하셔야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세포 DNA가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미지 힐링 성공 사례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질병들이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법을 다 활성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예로 하나 실었는데요. 다이어트도 이걸 활용을 했더라고요. 이 미국의 여자분은 팩맨이라는 캐릭터가 와서 자기의 그 지방, 쌓인 그 불필요한 지방들을 이렇게 먹어치우거나 그리고 나서는 막 이게 부풀겠죠? 그러면 폭발해서 사라지는 그런 걸 이미지화한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했습니다, 이분은. 그게 뭐냐면 또 일부의 지방은 옮기는 거죠. 이 팩맨인데 이게 옮겨서 이 가슴 쪽에 붙이는 그런 상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 컵이 늘었다. 이게 아마 여자분 속옷 사이즈 같은데요.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4개월 반 만에 체중이
10kg 정도, 9.5kg 정도 감소했답니다. 이 인물이 팩맨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미국에서 팩맨으로 꽤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캐릭터를 활용하는 거죠. 잘 먹게 생겼잖아요. 입이 크고 그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이런 팩맨을 활용해서 이미지화해서 실제로 살도 빼고 가슴도 키웠다. 이런 케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작가가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 임종을 앞두거나 노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설문조사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던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 부족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죠. 돈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치유에서도 사랑받고 그죠? 그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치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치유의 바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보면은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뭔가 불만이 생겼을 때 컴플레인 할 때 표현하죠. 감사, 고마운 표현은 잘 안 하고 뭔가 불만이 있을 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인 얘기가 생각이 있을 때만 의견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자주 감사하고 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분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그죠?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자원봉사나 그런 걸 하면 우울증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한테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무조건 그렇게 질병, 해로운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병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뭘 배우고 바꿔볼까, 이렇게 마음을 드신 분들이 훨씬 치료가 잘 되고 질병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의 신호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고 이 책에도 인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저는 물론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보면 겨자씨 나오죠. 겨자씨. 역시 혹시 여러분들 겨자씨 보셨어요? 직경이 1mm가 안 됩니다. 저는 백계자라고 여기 약재에 있는데요. 이 겨자씨 1mm도 안 되는 그 겨자씨의 믿음, 진짜 1호의 그 의심도 없는 확고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렵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여러 사례에서 제가 그런 걸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려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질병을 호전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결국 몸의 치유력에 대한 어떤 믿음, 플라시보 효과의 어떤 과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느낀 게 가급적이면 좋은 생각으로 머리를 채워야 되겠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자라나듯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라고 그런 뇌의 어떤 변화가 내 몸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배웠고요. 그리고 저는 뭐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시간만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병원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블랙리스트 아니고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막 유튜브에서 새로운 걸 검색해보고 또 사서 막 뭘 해보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많은데요. 끝없이 배우는 거, 특히 언어를 배우는 거 굉장히 뇌에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저도 경상도에 살다 보니까 제 부친도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셨고 표현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흔히 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남자다운 모습이긴 했는데 가끔 경상도 사람들을 보면 막 누가 그래서 뭔가 아쉬움을 얘기하면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해야 합니다. 돈 들지 않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학교 폭력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시험에도 실패한 경우가 그 당시에 많았고요. 그래서 제 얼굴은 굉장히 어둡고 굳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거울을 보고 꽤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한 20살쯤에 이 거울을 앞에 놓고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웃는 근육이 발달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굳어 있고 침울한 근육들이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로 거울 보면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가 영어를 배워봐서 알지만 결국은 언어라는 건요, 혀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몇만 번 하고 나니까 이게 혀 끝에 그 표현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연습이 돼야 됩니다. 표현도. 저도 20살 무렵에 그렇게 실제로 했거든요. 제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거울 보고 연습을 하고, 또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몇만 번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그 딸이 가끔 요리를 잘해서 해주면 제가 이제 잘 먹을게, 맛있어 이런 표현을 잘은 못합니다. 어릴 때 성장 배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딸한테 혼나기도 하거든요. 사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말하는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내 귀로 내 말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요리를 해주거나 나한테 신경 써준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뀌고 여러분들 주변도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믿음, 그죠? 그리고 생각이 몸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게 하는 그 힘을 활용하는 것이 이미지 힐링 요법이고요. 그리고 모든 건강과 그런 생활의 바탕에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까십시오. 그리고 많이 표현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이 책을 풀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들, 이미지 힐링으로 치료하고 나아진 사례들이 궁금하시면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장담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